오늘 무전공 선발 확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반면 어떤 기회도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좀 무전공 선발 확대로 인해서 지금 2025학년도 우리 어머님들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죠?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무전공 선발도 확대가 됐어? 근데 더구나 의대 정원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입시가 어떻게 될까? 우리 정말 그 중매학번 학생들은 입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무전공 선발 확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반면 어떤 기회도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무전공 선발을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무전공 선발을 전공 자율 선택제로 명했어요.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제로 선발한 신입생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은 최대 10점이라는 가산점을 대학에 부여하겠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무전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대 사범대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입학하고 나서 의대나 그다음 사범대학만 빼고 이제 대학 내 어느 전공에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입학한 계열, 단과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무전공이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학과에 맞춰가 학생 선발하고 하는데 이제 무전공을 왜 좀 해야 될 거 할 수밖에 없냐면, 자, 가산점을 못 받으면, 자, 대학교 최대 지원금 격차가 30억에서 40억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죠. 지금 10년 넘게 대학교 등록금 동결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 돈을 못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30억, 40억을 받아야지만 이 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또 어쩔 수 없이 무전공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육부는 왜 갑자기 무전공을 확대했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점이에요. 일단 서서히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문이과가 이제 그 통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전공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건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융합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문과, 이과 나눠졌죠. 그다음에 또 학과도 어떤 학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융합적인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문과 역량도 중요하고 이과 역량도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충분한 진로 탐색을 주겠다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물론 고1, 고2 때부터 꾸준히 진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솔직히 고3 때까지, 그때까지 꿈이 정해져 있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20대가 되어서도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를 헤매는 그런 성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진로 탐색을 주고 전공과 직업에 맞지 않는 상황을 줄이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좀 그 성균관대가 좀 잘 인식한 것 같아요. 성균관대가 종종 그러잖아요. 생활기록부 자기가 지원한 대학교하고 생활기록부가 조금 맞지 않아도요. 거기서 좀 눈치려고 좀 낮은 학과 써가지고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지? 성균관대 생활기록부가 좀 맞지 않은데 그런데 성균관대 역시 고등학교 3년간은 진로 탐색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보고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의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이런 탐색하면서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균관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2025학년 때 대학교들은 이 무전공 선발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서울대학교는 2025학년도도 최대 400여 명을 열린 전공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한양대학교도 2025학년도부터 한양인터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역시 올해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신설해서 5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한국외대 측에서도 무전공 입학에서 융복합 커리큘럼 확대를
거기 확대할 방안에 따라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5학년도부터 입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30에서 40%는 전공 정하지 않고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 주요 대학교에서 무전공 선발을 이렇게 나가겠다. 전공자의 선택을 나가겠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이 점도 이과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전공을 미리 시행했던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를 보니까 문과생들보다 이과생들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구나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과를 선택할 때, 저 문과보다는 이과 쪽의 학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고등학교를 선택,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문과이과 그 선택을 할 때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과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도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작용, 그 문제점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점은 좀 안 봐도 좀 뻔하죠. 비인기 학과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무전공 선택이니까. 그래서 비인기 학과는 하락하고 학생들의 명문대 쏠림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종종 그랬죠. 아이들이 종종 자기가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인지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됐어요. 내가 일단 학과 상관없이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그 학과에서 경쟁률이 낮고 그 다음에 내신까지 낮은 학과를 선택해서 거기에 생기별로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들 전략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 비인기 학과 학과라고 이제 명문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입결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요 대학교에서요, 뭐 서울대, 뭐 한양대, 서강대 이런 주요 대학교에서 한 학과 정원만 달라져도요, 다른 학교에 당연히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가 의대 정원 확대까지 그냥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지금 거기에서 400여 명을 뽑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양대에서 뽑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져요. 아, 그래,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 고대에서 당연히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양대에서 서성하는 중규모실 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결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무전공이 없었던 2024학년도, 2024, 우리 3년치 데이터가 있잖아. 그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뭐 무전공이 이렇게 많이 뽑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원 변화가 있고 더구나가 주요 대학교에서 이러한 주요 전형에 대한 학과 정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뭐 작년 재작년 입결에 과연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까? 아, 좀 그 점은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어떤 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냐면 지금 무전공 선발로 입학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열 모집이 있잖아요. 저 연세대 같은 경우도 언더도 학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무전공 선발로 입학하면 2학년 때 올라가서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본인이 2학년에 올라가서 원하는 학과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반수를 택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이러한 점도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제 인문계열인데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다 특정과를 지정하지 않고 이제 입학하자. 근데 중도 탈락률이 7.8%였어요. 그다음 자연계열 무전공학과 융합과학공학과 IS 있죠. 거기도 15.6%가 중도 탈락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 전체 학과 중도 탈락률 평균 3%거든요. 그런데 무전공 이런 학과가 무려 두 배에서 다섯 배나 높았다라는 점, 이 탈락 높았다라는 점이 좀 서울대하고 고려대 비슷합니다. 서울대 인문계열 무전공학과 중도 탐락률 4.9%로 전체 그 평균 1.9%두 배가 넘었고요. 고려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학과 자유전공학과 경우에도 중도 탈락률이 5.8%, 근데 평균 3.4% 높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성균관대는 안 그랬을까요? 성균관대 경우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이 무전공학과 각각 12.4%, 14.2%로
전체 평균 3.2%의 4배나 높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상황이라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런데 그 학과를 가기 위한데, 그 학과 가기 본인은 내신에 좀 자신이 없으니까, 무전공으로 해서 그 학과를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진 아이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 합격했다 그 학생은 탈락할까요? 탈락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 무전공 선발로 입학했을 때 본인의 아이들이 원하는 학과 배정받지 못했을 때는 중도 탈락률 높을 문제점이 이건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방대학 걱정이죠. 자, 지방대학에 이제 미충원 의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고국 역시 무전공을 그게 이제 도입할 건데, 이제 무전공을 도입한 지고국은 아마 폐지되는 학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섯 번째, 솔직히 무전공 학과는 고기 학점제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고교 학점제는 진로를 구체화하는 그런 방향인데, 무전공학과는 융합 인재 양성으로서 진로에 국한되지가 않다라는 점이단 말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학교를 무전공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전공은 융합 인재 양성으로 진로에 국합되지 않고 학문간의 융합적 사고로 보여주는 게 바로 기반이야. 뭐라고요? 학문간의 융합적 사고를 보여주는 게 무전공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전에 말씀드린 항상 생활기록부 핵심이 뭐라고요? 학문간의 융합적 사고와 학업 역량을 항상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진로 탐색하는,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변화가 있어도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융합적인 사고력도 보여주지 않고 학업 역량의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당연히 무전공에서도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잘 해두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좀 잘 보여주시면서 학교생활 충실하시면서 진로 탐색하시면서 융합적 사고 학업 역량을 충실하시면은 무전공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도 같이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전공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중상위권에는 좀 기회가 될 거예요. 이유가 지금 무전공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그 무전공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면 선발 인원이 많다라는 말. 그러면 선발 인원이 많으면 뭐가 늘어날까요? 네, 맞습니다. 추합이 늘어나게 돼요. 추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중상위권 학생들은 상향 지원을 분명히 해볼 만하다라는 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지원할, 2025학년도에 내신 뭐 1점 초중반 아이들, 1점대 아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지원할 거란 말이야. 어떻게 지원하냐면 본인이 선호하는 대학교, 그 선호하는 대학교에 본인이 선호하는 학과 분명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죠? 또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학생을 무전공도 분명히 지원할 거라는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이 내신도 좋아. 생활기록부 나름으로 열심히 잘 갖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최고의 비교과가 뭐죠? 내신이단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은 내신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분명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당연히 무전공은 지원하지 않겠죠. 하다 보니까 수합이 늘어나면서 아마 중상위권은 수합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무전공에 종종 많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보통 대학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한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입시 컨설팅 한 15년 넘게 쭉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위기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과 그다음 학교 생활 충실을 잘하시고 생활기록부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성실성이랑 그 점의 잠재 역량 충분히 잘 어필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항상 위기가 있었을 때 기회도 있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